안녕하세요. 40기 신입생 여러분. 저희는 38기 매스 MVP입니다. 매스 MVP는 매스 VIP, 사이언스 VIP, 매스 AI 3개의 동아리를 합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먼저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시험이 일주일 남아서 부담도 되시겠지만 모두 이겨내고 좋은 결과 거두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에서 a, b에 관한 두 식을 주고 a-b의 값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7은 0을 a-b를 포함한 식으로 변형해 주면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b 플러스 a-b 플러스 4는 0도 a-b가 드러나게 변형해 주면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식을 1번 식에 대입하면 이러한 식이 나오고 이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a-b를 t로 치환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 식을 인수분해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a가 b보다 크므로 t는 0보다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t는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a-b는 5가 됩니다. 207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x의 100승 플러스 2 곱하기 x의 99승 마이너스 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 할 때 q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fx라고 두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fx는 x-1 곱하기 qx 플러스 r로 둘 수 있습니다. 이때 나누는 식이 x-1로 1차식이기 때문에 r은 상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양변에 x는 1을 대입하면 좌변은 1 플러스 2 마이너스 1로 2가 되고 우변은 r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r은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 다시 x, 나머지를 r 다시라고 두면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아까 적은 fx에 관한 식에 qx에 관한 식을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양변에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0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다시 플러스 2가 되는데 이 두 값이 같기 때문에 r 다시는 1이 됩니다. 따라서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됩니다.
218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다항식을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고 하고 qx의 이차항의 개수가 28일 때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몫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어진 다항식을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qx를 n의 x-1승 더하기 2x의 n-2승 더하기 쭉쭉쭉 해서 n-2의 x제곱 더하기 n-1 x 더하기 n으로 표현할 수 있고 qx의 이차항의 개수가 n-2이므로 n-2가 28이라는 걸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n은 3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다항식 fx를 x-p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q제곱, x-q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p제곱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 fx를 x-p-q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fp는 q제곱, fq는 p제곱이 되어서 이러한 두 식이 나옵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하고 A,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a는 -2, p 플러스 q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이 식에 대입해주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b는 p 플러스 q의 제곱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한 a, b를 이 식에 대입해주면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fx를 x-p-q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fp 플러스 q로 (0이) 나오게 됩니다. 239번 문제입니다. 2의 2017승을 3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31은 2의 거듭 제곱꼴인 2의 5승을 이용해 2의 5승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의 5승을 x로 치환하게 되면 2의 2017승은 4x의 403승이고 31은 x-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 곱하기 x의 403승을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4x의 403승은 x-1 qx 더하기 나머지 r로 나타낼 수 있고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 x에 1을 대입하면 4 곱하기 1의 403승이 r이므로 나머지는 4가 됩니다. 242번 문제입니다. F2는 5인 3차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2 마이너스 fx 플러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만족할 때 fx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를 rx라 할 때 r3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fx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두면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fx는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qx 더하기 rx로 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누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로 2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식 이하가 되고 따라서 rx는 ax 플러스 b로 둘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1번식에 x는 0을 대입하면 f-2 마이너스 f2는 4라는 식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에서 f2는 5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f-2는 9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세운 fx에 관한 식을 2번 식이라고 했을 때 2번 식에 x는 2와 x는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하면 f2는 2a 플러스 b 그리고 그 값이 5인 것을 알 수 있고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2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그 값이 9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두 식을 연립하면 a는 마이너스 1, b는 7인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r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됩니다. 따라서 구해야 하는 r3의 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7이므로 4가 됩니다. 자,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플러스 k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주고 직선에 포함된 이 미지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우선은 두 교점 사이에 관련한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2차 함수식 x제곱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6과 직선의 식 2x 플러스 k를 연립한 즉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0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 베타를 구해서 대입한 두 교점을 구한 다음 그 두 교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주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다는 건 좌표평면을 위해서 이 교점과 이 교점을 포함하는 빗변으로 가지는 직각삼각형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교점은 모두 기울기가 2인 직선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빗변으로 가지는 이 직각삼각형을 떠올려 보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밑변과 높이 그리고 빗변을 1대1의 루트 5의 비율로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의 좌표를 알파, 여기의 좌표를 베타라고 한다면 밑변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 직각삼각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굳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지 않아도 루트 5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알 수 있고 루트 5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을 현재 5 루트 2라고 중기해 되겠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루트 10이 되고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6 그리고 알파 베타는 6 마이너스 k가 되고 우리가 늘 사용하는 공식을 이제 관계식을 사용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4 알파 베타 그러면 36은 10 더하기 4 곱하기 6 마이너스 k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26은 24 마이너스 4k이기 때문에 4k는 마이너스 2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은 문제이지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는 건 직각삼각형을 떠올린다는 것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점인 것 같아요. 자, x의 범위를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라고 주고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2 절대값 x 마이너스 2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더하라고 했죠. 사실 절대값 x라는 것을 봤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생각은 절대값을 벗겨야겠다.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절대값을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하라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 어차피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에는 그 식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성가신 거를 그냥 우리가 편한 어떤 문자로 치환해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제곱은 어차피 절대값 x의 제곱과 정확히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우리 거슬리게 하는 절대값 x를 그냥 라지 x라고 치환해버리면 우리가 대하고 있는 식은 그저 y는 라지 x제곱 더하기 2 라지 x 마이너스 2일 뿐인 거죠. 그 대신에 이렇게 문자를 치환해 줬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범위가 따라서 바뀐다는 거고 마이너스 1에서 x가 2 사이였기 때문에 라지 x는 0에서 2 사이가 되겠죠. 1에서 2 사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범위가 있고 식이 있기 때문에 0에서 2 사이에 우리한테 주어진 라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보면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면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칭축을 마이너스 1로 가지는 어떤 이차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범위는 0부터 2까지 닫힌 구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0을 넣었을 때가 최소 그리고 2를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0을 넣었을 때, 즉 1의 제곱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그리고 최대값은 2를 넣었을 때, 즉 2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3은 9 빼기 3은 6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6 마이너스 2는 4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4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 방금 문제를 풀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치환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되게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강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아니면 방정식처럼 이렇게 값에 집중된 거는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치환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게 되거나 아니면 함수의 개형을 추론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증가 감소를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극대극소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이렇게 절대값 x를 라지 x를 이렇게 꾸겨서 계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한 거고 아직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할 때는 치환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71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6번 문제는 조건 가와 나를 활용하여 이차함수 f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의 조건을 보면 fx의 최대값이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차함수에서 최대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차함수의 2차항의 개수가 음수, 즉 위로 볼록한 꼴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이차함수를 일단 대충 그래프꼴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위로 볼록하며 x는 p에 대해서 대칭축을 가지고 여기 최대값 y는 3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린 그래프를 토대로 저희가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나타내 보자면 fx는 a x-p의 제곱 더하기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a는 음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먼저 식을 한번 세팅해 보았으니까 나의 조건을 볼까요? 나의 조건을 보시면 방정식 fx는 2의 두 실근의 합이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조건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fx의 식을 전부 다 풀어 헤쳐서 x는 2에 대해서 같다고 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풀 수도 있지만 저희가 x는 p에 대해서 대칭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활용하여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3에서 최대값을 갖기 때문에 y는 일단 두 개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x는 p에 대해서 대칭하는 이차함수에서 근이 이쪽에서 알파, 이쪽에서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p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조건에서 이 두 실근의 합이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2p의 합이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p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는 식을 한번 업데이트 해주면 fx는 a x-3의 제곱 더하기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F2는 1일 때의 A 값을 구하면 이 문제를 거의 다 푸는 것인데요. F에 1을 넣어보면
a 2-3의 제곱 더하기 3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3이 1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a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조건을 다 통하여 얻은 fx의 식을 작성해보면 fx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방정식 fx는 0의 두 시근의 곱을 k라고 할 때 4k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fx식을 전부 다 풀어 헤쳐보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15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5, 즉 2분의 15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이 4k의 값, 즉 4 곱하기 2분의 15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답이 3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각 조건을 활용하여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풀어가다 보면 fx식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문제가 묻는 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7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드리면 두 이차 함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과 gx는 3x제곱 마이너스 10의 그래프에서 그림과 같이 직선 x는 마이너스 a와 두 곡선 y는 fx, y는 gx가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하고 직선 x는 a와 두 곡선 y는 gx, y는 fx가 만나는 점을 각각 c, d라고 할 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일단 주어진 fx와 gx의 c의 값이 전부 다 y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먼저 쉽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직사각형 ABCD의 둘레는 AD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D의 선분의 합인데요. AD와 BC의 길이가 같고 AB와 DC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AD와 DC의 길이의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2를 곱해주면 됩니다. 먼저 AD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의 좌표가 x, D의 x좌표가 a이고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AD의 선분의 길이는 2a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DC의 선분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와 같은 경우에는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 위에 있는 점이고 x좌표가 a이기 때문에 y좌표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인 것을 알 수 있고요. C점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x좌표가 x는 a이고 gx는 3x제곱 마이너스 10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C의 y좌표와 같은 경우에는 3a제곱 마이너스 1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길이를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에서 3a제곱 마이너스 10을 빼준 마이너스 4a제곱 더하기 16이 DC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게 2 곱하기 2a 더하기 마이너스 4a제곱 더하기 16의 길이의 합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8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32의 최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 최대값을 구하는 것은 간단하게 마이너스 8을 앞으로 빼고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8분의 1이 마이너스 8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31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 8을 앞으로 빼내고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a 그리고 16분의 1을 해주고 16분의 1을 안에 식에 넣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2를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식이 마이너스 8 a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65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에서 문제에서 조건으로 a가 0과 2 사이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위에 2차 방정식의 완전 제곱식에서 a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2분의 65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이제 2학년이 되시면서 미분과 적분을 배우시면 이 식을 미분하셔서 최대 최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에서는
이렇게 최대 최소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서 푸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717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각 B는 90도이고 A, B는 2, BC는 2루트 2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점 P가 선분 AC 위를 움직일 때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 첫 번째 풀이의 키워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 P가 있을 때 점 P에서 BC 위로 수선을 내린 후에 수선의 발을 2라고 두면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P, E, C는 각 C를 공통각으로 갖고 90도라는 각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닮음인데, 그 이유는 AA 닮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선분 P2의 길이를 K라고 두면 1대 루트 2의 비율에 맞춰서 EC의 길이는 루트 2K가 될 거고, 자연스럽게 선분 EB의 길이는 전체 2루트 2에서 루트 2K를 뺀 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PB와 PC를 K에 대해서 표현을 할 건데, 먼저 PB의 제곱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해서 K의 제곱 더하기 2 루트 2 빼기 루트 2K의 전체 제곱은 3K 제곱 빼기 8K 더하기 8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PC 제곱 또한 마찬가지로 K제곱 더하기 루트 2K의 제곱은 3K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은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은 둘이 더하면 6K제곱 빼기 8K 더하기 8으로 표현이 돼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값을 K에 대한 이제 2차식으로 표현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K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 0보다 크고 이렇게 2보단 작겠죠. 그래서 0보단 크고 2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주어진 식을 완전제곱꼴로 변형을 하면 6에 K 빼기 3분의 2의 완전제곱 더하기 3분의 16이 될 거고, 우리의 제한된 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이 식은 K 값이 3분의 2일 때 최소값 3분의 16을 갖기 때문에 답은 3분의 16이 먼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는 이제 중선 정리라는 것을 활용을 할 건데, 자, 그래서 중선 정리라는 거는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이때 선분 BC의 중점을 M이라고 뒀을 때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은 2배의 P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이다 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을 중선 정리를 활용을 해서 2배의 PM 제곱 더하기 BM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BM이라는 값은 이렇게 정해진 루트 2이기 때문에 BM 제곱 또한 2라는 고정된 상수값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요 PM의 최소값을 찾는데 이제 치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 P라는 애는 선분 AC 위를 움직이는 애이기 때문에 PM의 선분 최소값은 점 M에서 선분 AC에 수선을 내렸을 때 그때의 수선의 길이가 PM의 길이의 최소값이 될 거고, 이때 수선의 발을 H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이제 MH의 길이를 구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 될 건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삼각형의 닮음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MHC는 각 C가 공통각으로 같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각이 직각으로 같기 때문에 닮음인데 어떤 닮음이냐면 AA 닮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삼각형의 그 변의 길이는 1대 루트 2대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했을 때 AC의 길이가 2 루트 3이기 때문에 루트 3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MC라는 요 빗변이 루트 3의 비율을 갖기 때문에 요 루트 3의 비율을 갖는 게 루트 2예요. 그래서 MH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MH는 요 1의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루트 2에서 비율만큼 즉 루트 3만큼 빼주면 루트 3만큼 나눠주면 MH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PM의 선분의 길이는 루트 3분의 루트 2가 최소값이 될 거고 PM 제곱은 따라서 최소값을 3분의 2로 갖게 되겠죠. 따라서 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은 3분의 16보다 큰 값이 같거나 큰 값이 돼서 최소값은 마찬가지로 3분의 16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보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한 가지 방법만 이렇게 생각해 보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언젠가는 꼭 이렇게 수학 실력이 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우리 40기 여러분. 719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0과 만나서 생기는 점을 각각 a와 b라 하고 직선 y는 2와 만나서 생기는 점을 각각 c와 d라고 할 때 양수 k에 대하여 선분 ab의 길이는 2k, 선분 cd의 길이는 2k 플러스 2라고 합니다.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a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6k라고 할 때 이때의 상수 a의 값을 물어보고 있네요. 우선 문제를 지금 딱 봤을 때 지금 우리가 fx라는 어떠한 이차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사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단서 하나뿐인데요. 더군다나 y는 0, y는 2의 교점 사이의 거리가 사실 k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대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엔 fx라는 정말 지금 어떠한 것도 모르는 이차함수를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떠한 이차함수의 표현형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가기엔 사실상 우리가 모르는 a와 b라는 추가적인 미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 조건 상태가 아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처럼 고난도 문제나 심화적인 어떠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 상황에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대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알고 있는, 즉 잘 알려져 있는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어떠한 x축에 대해서 이차함수가 존재하고 그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각각 a와 b라고 두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k가 되고 그 위에 어떠한 y는 2라는 또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려져 있을 때 이 두 점의 교점을 c와 d라고 한다면 c와 d 사이 거리 또한 2k 플러스 2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러한 함수를 무작정 그리긴 했지만 이게 정말로 어떠한 좌표 표면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위치해 있을지 아니면 또는 이 옆에 이러한 모양으로 위치해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좀 더 옆에 또는 완전 왼쪽에 있을지
그 누구도 현재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어떠한 fx이든지 간에 그 fx라는 함수를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이러한 꼭지점들을 y축 위에 있는 어떠한 함수로 옮겨준다면 우리는 쉽게 계산을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풀이를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어떠한 이차 함수를 위아래, 즉 x축과 y축으로 평행하게 이동을 해도 그 그래프의 개형적인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한 어떠한 fx라는 함수를 이 꼭지점이 y축 위에 위치하게끔 평행 이동을 시킨 그래프를 gx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gx를 다음과 같이 xy 좌표 평면 사이에 위치할 수 있게 되고, 이 점들을 평행 이동시켰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a라는 문자 대신에 a'과 b'이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풀어줄게요. 결과적으로 지금 중요한 게 바로 이 꼭지점을 우리가 일부러 y축 위에 위치시켰다는 점이죠. 따라서 이 y축에 대해서 지금 함수 gx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이 거리가 지금 2k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이만큼과 이만큼 모두 k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A'과 B'의 x좌표를 알아낼 수 있겠는데요. 바로 -k,0과 B'은 k,0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을 기반으로 우리는 gx라는 함수를 적어낼 수 있겠는데요. gx는 x축과의 교점을 -k와 k로 갖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식이 되므로 x 플러스 k와 x 마이너스 k로 인수분해되는 어떠한 2차식이 될 겁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가 아직 함수를 확정할 수 없는데 어떡하죠?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한 가지 단수가 남아있죠. 바로 이 y는 2의 교점 두 점 c와 d에 대해서 cd의 길이가 2k 플러스 2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걸 쓰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k에 대한 값을 확정 지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려놓은 gx에 대해서 y는 2라는 x축에 평행한 선분을 쫙 그어줄게요. 그러면 이때 각각에 해당하는 x좌표 또한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겠죠. 전체 길이가 2k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각각은 k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C'과 D'으로 원래 꼭지점에서 평행 이동한 점들을 잡아주게 되면, 정리를 해보면 C'의 x좌표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겠고, D'의 x좌표는 k 플러스 1이 되겠죠. 한마디로 이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x는 k 플러스 1이라는 값을 대입하면 y 값이 2가 나온다는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x에 대신에 k 값을 넣게 되면 k에 대한 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k를 알아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gx라는 함수가 k 플러스 1,2를 지남으로 x 대신에 k 플러스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g의 k 플러스 1은 2k 플러스 1 곱하기 1, 이 값이 결국 2, 즉 k에 대한 1차 방정식에 의해서 k라는 값은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gx라는 함수는 k 대신에 2분의 1이라는 식을 넣어주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1과 x 마이너스 2분의 1로 인수분해되는 2차식이 되어주겠죠.
근데 이때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본 것은 어떠한 y는 a라는 a 값에 대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k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몇 번 써봤으니까 당연히 알겠죠? gx라는 함수는 y축의 대칭이었고 이때 어떠한 y는 a에 대해서 이 거리가 6k라고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전체 길이 6k 중에 각각을 3k씩 나누어 가지는 두 점의 좌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3k는 우리가 좀 전에 구한 k는 2분의 1이라는 값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 a는 x값이 2분의 3일 때 g, 즉 y 값이 되어주겠죠. 그래서 x 대신에 3k, 즉 2분의 3, 0을 a를 지난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a는 g의 2분의 3이 될 거고 계산을 해주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최종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a의 값은 2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모두 풀이를 하긴 했는데 사실 가장 친구들이 따라오기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쪽 부분에 그림을 그렸었던 수많은 fx들이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이 fx가 어디 있던 간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수많은 fx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떠한 fx를 딱 하나 좌표평면상에 특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그 수많은 fx 중에 이 fx도 결국 하나였을 거니까 그 어떠한 것을 사용해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특정한 하나의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걸 단번에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제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사실 이해가 그렇게 쉽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제게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는 부분들은 여기 이름이랑 학번을 적어놨는데 아무래도 1학년 친구들이 3학년인 저한테 직접 찾아오기 힘드니까 페이스북 메신저나 다이렉트, 즉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를 보내주신다면 성실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문제가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꽤나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에 보고 이게 뭐지? 단번에 풀이를 찾지 못했을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 이제 내신이 얼마 남지 않은 친구들 상황에서 실제 내신 상황에서 뒷부분이나 또는 앞부분에 자신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한턱 문제에 막히게 된다면 정말 물론 그 순간만큼은 당황하고 떨리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침착히 평소 자신이 공부했던 것들을 믿으면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표기하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신이 어떠한 부분들을 기하적으로 또는 대수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일주일 정도 가량 남았을까요? 첫 시험 아마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긴장하지 마시고 자신이 준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보여주시면서 물론 모두에게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 써놨죠? 여러분은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중간고사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풀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